안녕하세요. 키즈플레이입니다. 오늘은 소방 완비 이제 다중이용업소 키즈카페가 편입됨에 따라서 양수양도가 지금 이제 매우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좀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문의가 좀 요즘에 많습니다. 양수 다중이용업소 편입이 뭐냐면요. 가장 큰 건 법이 이제 키즈카페가 올해 6월 8일부터 이제 시행됐는데 키즈카페가 다중이용업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 시 많은 인원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인원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 시 위험 상황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업장이다라는 규정이고요. 기존에는 그런 기준의 대상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었고요. 그 이 다중이용업소로 들어감으로써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규제 어떤 뭐 이런 부분이 뭐냐면 소방 안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방 안비를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박 겉핥기 정도로 좀만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전문가가 진짜 잘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모르시는 일반적인 분들은 소방 안비가 스프링클러 있으면 소방 안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뭐 방염 필증 뭐 스티커 저희 붙어 있는데요. 뭐 스프링클러 있는데요. 비상 계단 있는데 소화기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있으니까 우린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왜 이 소방 안비가 중요하냐면 키즈카페에서 기존에 6월 8일 이전에 운영하는 매장들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방 안비가 없어도 영업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신규로 6월 8일 이후에 신규 오픈하는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처음 공사할 때부터 이제 소방 안비 대상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공사비가 한 20% 올라가더라도 시공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존 매장들 같은 경우는 평생 한 사업장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 3년 내에 이제 뭐 운영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무슨 일이 있어서 양수양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짜 뭐 장사가 잘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내가 뭐 정말로 이민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이 가족 중에 너무 아파서 병간호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매장을 양수양도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소급 적용은 안 되는 대신 이 명의가 바뀔 경우 주인을 새로 바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요. 양수양도 시에 소방 안비를 제출을 해야지만 양도양수가 됩니다. 그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기존의 키즈카페 사장님들 중에 소방 안비를 받은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아파지는 거죠. 완비가 없으면 양수양도가 안 된다. 그 말은 곧 완비를 받던가 양수양도를 못하고 난 폐업을 해야 되던가 뭐 이 둘 중에 하나의 기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편법이나 다양한 뭐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빠져나갈 수 있는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지켜보니까 하나도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이렇게나 촘촘하고 꼼꼼하단 말이야. 너무 쉽게 봤는데 혹은 뭐 다른 거는 허술한데 어떻게 키즈카페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꼼꼼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생각보다 유능한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고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새삼 하여튼 뭐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분명히 저는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 거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말이 좀 중구난방인데요. 그러면 이제 소방 안비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 하는 매장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소방 안비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물론 공사비가 1, 20%더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근데 기존 매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정말 많은 소방 안비에 필수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요건이 있겠지만 당장 생각나는 건 스프링클러 시설이 있어야 되고 피난 동선이 있어야 돼요. 피난로가. 그러니까 정문, 그러니까 주출입구 말고 주출입구에서 가장 긴 장변의 50%를 넘는 공간에 비상구가 있어야 돼요. 즉 내 매장이 가로로 뭐 정사각형이야. 20m 가로 20m, 세로 20m의 정사각형이면 가장 긴 장면이 어쨌든 20m잖아요. 20m의 절반 10m, 10.1m 이상 떨어진 지점에 비상 대피로가 있어야 돼요. 뭐 완강기가 됐든 뭐 비상 계단이 됐든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뭐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스프링클러는 설명을 드렸고 또 당연히 뭐 마감재 필름이나 쿠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준불연제에 대한 시험 성적 그 필증이 있어야 되고요. 필증만 뭐 스티커만 붙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필증 관련 서류가 있어야 돼요.
필증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필증 서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왜 보시면 필름이나 이런 거에 필증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스티커마다의 로트 번호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생산 번호가. 그 번호랑 그걸 제조한 제조사에서 발행한 그 종이가 있어요. 그 번호랑 어느 매장에 어느 정도의 양을 언제 공급했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 번호랑 그게 정확히 일치해야 됩니다. 사용 면적이랑.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필름 방염 안 썼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한 30m가 필요한데 한 1m만 방염 필름 사가지고 붙이고 하면 안 되냐? 그 스티커 붙은 부분만. 안 됩니다. 그 판매한 그 로트 붙어 있는 번호랑 그 판매한 그 업체에서 제공한 종이랑 그 면적이랑 다 일치를 해야 돼요. 물론 100% 그걸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니까 어렵고요. 또 우리가 흔히 벽체를 마감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벽체를 만약에 벽을 세운다, 뭐 수유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수유실 벽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마감을 할 때 이제 뼈대를 세우고 뼈대에 석고보드를 붙이던 합판이나 MD 이 목재로 되어 있는 걸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석고를 붙였다라고 하면 석고보드 경우 우리 다 회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 완비를 받기 위해서는 붉은색의 소방 방화형 석고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건 1.5m 이하인 곳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1.5m 이상가 허리 높이 이상 올라오는 벽체의 경우에는 방화 석고보드를 써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그 석고벽 안에 방화 석고보드를 안 썼으면 벽을 뜯고 다시 시공을 해야 소방 안비를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이제 도장을 했다 그러면 도장에 대한 도장도 일반 도장은 안 되고요. 목재 도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어렵다는 거를 여러 가지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목재 도장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합판 마감에 도장을 했다. 보통 일반 합판이나 석고에 MD나 이제 석고보드에 도장을 하게 되는데요. 석고에 도장을 해도 그 석고가 방화 석고가 아니면 안 되고, 합판에 만약에 도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목재에 도장을 했다라고 하면 그 도장이 방염 페인트여야 됩니다. 그 방염 페인트에 대한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노출 천장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소방 안비를 받기 전에는 CD관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난연 재질의 이제 플라스틱 주름관에다가 이제 전선을 넣어서 이제 전기를 날리게 되는데,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틸 배관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난연 배관도 전부 뺏겨서 이제 스틸 배관에 전기 공사를 다시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소방 안비를 받기 위해서는 또 소방 전기 도면도 그래야 되고요. 소방 이제 그 전기 허가가 있는 허가 업체가 도면을 제출을 또 해줘야 되고요. 근데 쉽게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뭐 분전함 상황도 보고, 그런 어떤 소방 전기 관련돼 있는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 사람들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굉장히 까다롭게 봐요. 그에 따라서 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요. 뭐 무창층이라 그래서 창문 바닥 면적의 일정 면적 이상은 창문이어야 되고요. 창문을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키즈 카페는 뭐 카페 쪽 창문 빼고 다 막는 경우가 많거든요. 햇빛 안 들어오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창층에서 벗어나요. 제가 말한 무창층이라는 건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창문이 열리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창문이에요 해도 다 창이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 나갈 수 있는 창문이 있는 창을 무창층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런 것도 다 계산해요. 근데 키즈 카페는 이런 창문 열리는 거 다 막잖아요. 거기 애들 떨어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된다고요. 요런 저런 등등등등 따지면 소방 안비를 처음부터 시공할 때부터 하지 않으면 받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좋은 이 소방 완비를 받지 않고 양수양도 받는 법을 누군가 찾으면 좋겠지만, 그걸 찾기 전까지는 양수양도가 힘들다. 그리고 고로 내가 기존 키즈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둘 중에 하나죠. 폐업해야 됩니다. 다른 선택은 없어요. 폐업해야 되거나 아니면 위탁 운영을 맡기던가, 아니면 매출은 계속 한 4년차 5년차 돼서 매출은 계속 떨어졌는데 폐업하기는 좀 아쉽고 하시면 리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다시 끌어올려야 되니까요, 매출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물론 법이 뭐 좀 아이들을 위해서 좀 안전하고 하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재산권이잖아요. 키즈카페를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들도 이 본인들의 재산을 투입해서 한 건데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뭐 협회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아직은 협회의 힘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많이 좀 많은 분들이 좀 협회에 동참해 주셔서 같이 목소리 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요 최근에 좀 요 양수양도 관련해서 소방 안비를 받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받냐, 뭐 받을 방법이 없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카톡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니까요. 카톡으로 언제든 뭐 비용 받지 않습니다. 네,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